안녕하세요. 대원멘토 황태근입니다. 오늘은 대원전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도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번 주 시장을 좀 돌이켜보면 원전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뻔한 내용이긴 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죠.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내용과 함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이 대원전선 주가 상승의 어떤 트리거로 작용이 되는 건데 변압기 시장 자체는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파이 자체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이 성장성이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형성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빠른 성장성이 현재 전선 관련된 종목들에게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올해 시장 같은 경우에는 AI가 뭐 미국 증시라던가 한국 증시라던가 AI가 모두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AI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호재긴 하지만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재료를 찾는 느낌이다.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빼놓을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 산업적인 사이클을 봤을 때 전력 관련된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근거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리 가격 봐야겠죠.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지만 전력 관련의 테마가 형성이 되면 구리 가격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 구리랑 비례하면서 전력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의 움직임도 바뀌기 때문에 이 관점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원전선의 수급적인 측면을 함께 알아봐야겠죠. 금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이 수급의 동향은 파악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특정 기간 혹은 개인에서 좀 받아줄 확률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지금 분석을 하는 시점이 12시 40분 정도인데 이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렇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5월 13일 날 고점 구간을 기록을 했었죠. 그리고 단기 과매수 구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거치고 있는 상황이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월 26일 이 6월 26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좀 강하게 받아주었죠. 이때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 토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결과값에 대한 부분도 봤을 때 전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겠구나라는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주가를 끌어올릴 때 나와주는 기사 내용들 혹은 재료적인 부분을 봤을 때 결국에 미국 시장과 엮이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내용도 뭐 살펴보게 되면 대원전선 주가가 상승하는데 관련된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며 수주 확대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초고압 변압기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죠. 일단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예상을 하고 있고 미국 자체만으로 봤을 때도 2032년까지만 짧게 보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때문에 산업적인 어떤 분석을 할 때 시장이 얼마나 성장을 하냐 이 캐파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미국 시장의 규모 덕분에 전선 관련된 종목들 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 추가적인 강한 모멘텀을 또 받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력 인프라 관련된 ETF도 상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산업 자체가 굉장히 뜨거울 때 좀 각광받을 때 이런 ETF 상품이 출현을 많이 하죠. 때문에 관련된 어떤 시장의 관심과 함께 유동성도 전선주로 좀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옆 동네 LS 전선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최대 해저 케이블 공장을
건설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줬습니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선 관련주, 변압기 관련주, 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뭐 강조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올해는 에너지 순환매가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장세를 이끌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정치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다. 11월 대선 앞두고 모두 다 전력을 강조를 하는 상황에서 전력만 상승할 수 없기 때문에 전력과 관계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부분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구리 가격도 봐야겠죠. 전력을 보고 있으니까 7월 2일부터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죠. 공급적인 측면은 어떤 특별한 이슈가 발생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예측의 영역이다. 하지만 수요적인 부분은 그래도 경기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7월 15일 날 중국의 7월 12일이죠. 중국의 무역 수지가 나오고 7월 15일 날은 소매 판매가 나옵니다. 보통 세트로 엮여서 하나가 잘 나오면 다른 하나 또 잘 나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무역 수지하고 소매 판매가 잘 나오게 되면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좀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원자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비 판매가 잘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제조업 지표 상승까지 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조업 지표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제조의 근원으로 쓰이는 구리는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자, 그럼 구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전력 관련된 종목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에 대한 동향도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7월 31일에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가격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원전선 주봉으로 봤을 때 사실 이 5일선과 11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할 때를 보더라도 11선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아주고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1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상승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21선 구간까지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 21선에서는 상승을 해줘야 추세적으로 이상 없는 모습 그려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할 때 결국에는 5월 13일 날 기록했던 고점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가 중요하겠죠. 이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전력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상방에 대한 관점은 무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주가 상승 모멘텀은 결국에 정치적인 부분을 볼 수밖에 없겠죠. 두 트럼프, 바이든 모두 강조하는 정책 안 중에 하나가 전력 산업을 강조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또 하반기 이 구리 가격이 얼만큼 또 강세대한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전력 관련된 종목들의 사이클이 한 번 더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대원전선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